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온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주온에 합류해 주신 새로운 구독자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는 시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비해서 1시간이 지금 앞당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데 조금 피곤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하루를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가 길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저녁 때 한 8시까지는 해가 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룰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해가 얼마나 기냐, 낮이 길어지면 좀 일을 많이 하다가 또 겨울철이 돼서 낮이 짧아지면 일을 조금만 하고 휴식을 더 많이 취하고 이러는 것이 더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더 길어져서요, 영국은 한 밤 10시까지 환해지거든요.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캠브리지 날씨는 참 화창합니다. 3월 29일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심화학습을 진행할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미주온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 한 명의 테크놀로지 애널리스트 역시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아마존 주식이 지금 언더 어프리시에이트 돼 있다. 그 얘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 전문가가 아마존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지 직접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하나의 가장 커다란 이름 중에 하나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산업 쪽의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테크놀로지 애널리스트, 테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지금 이 테크 자이언트는 아마존은 언더 어프리시에이트 돼 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주식이 싼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에버코어 ISI에 일하고 있는 마크 마혼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왜 아마존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가 얘기하기로는 지금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자, 마혼이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아마존의 엠베서들, 우리 같은 주주들을 얘기하죠. 아마존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테일 비즈니스가 이제 이커머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사실상 for nothing은 뭐냐면요, 무료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료로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을 텐데, 이분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존의 AWS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부분은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 광고 비즈니스를 얘기하죠. 요 두 개의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거의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에서 부채를 더하고요, 현금을 뺀 수치가 바로 엔터프라이즈 밸류거든요. 따라서 그냥 기업의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WS 그리고 애드버타이징, 광고 비즈니스만 보더라도 지금 기업의 가치가 1.56 트릴리언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아마존의 마켓캡, 시가총액을 보면요 1.68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전체 시가총액이 1.68인데 지금 이 두 비즈니스의 기업 가치를 보면 1.56,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almost the entire enterprise value다. 따라서 아마존의 전체 시가총액과 비슷한 이러한 규모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AWS 광고만 들어가 있지 이커머스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사실 아마존의 이커머스를 공짜로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마호니가 아마존을 지금 현재 주가에서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가 믿기로는요 이 기업이 탭 인투 어 뉴 레그다, 새로운 분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성장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일단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으로 지금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브랜드의 파워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국제적인 부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집어서 얘기하는가 하면 트위치를 얘기합니다. 트위치라는 것은 아마존이 예전에 인수한
있는 게임 관련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굉장히 국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브랜드의 파워가 커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NFL가 계획을 하면서 목요일 날 NFL의 경기 방송을 중계 방송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파워, 광고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아마존 TV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이런 면에서 광고의 힘이, 브랜드의 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하나 여기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한 번에 보더라도 굉장히 알 수 있는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다.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실이냐면요. 아마존의 매출은 사실상 유튜브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는 얼마나 성장이 가속화되고 엄청난 광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쉽게 짐작이 가능한 그런 채널이잖아요. 자, 그런데 2021년 유튜브가 만들어냈던 매출의 규모는 29빌리언 달러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광고 매출은 그거보다 더 큰 31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장세도 오히려 더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 광고의 성장 추세는 46%인데 반면 지금 아마존의 광고 매출은 무려 56%라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유튜브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마존의 광고 매출이고 거기에 성장세까지도 좋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더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버시 이슈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하나의 단점이 있잖아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애플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광고 매출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그렇게 프라이버시 쪽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구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 두 기업은 프라이버시라는 문제점에 좀 어떻게 보면 방해를 받을 수 있죠. 매출이 이쪽 부분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존의 광고 매출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로즈드 룹 에코시스템이다.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가 밖에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헌이라는 전문가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요. 아마존은 또 하나의 커다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바로 배송이죠. 이 배송, 쉬핑의 일라스티시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물론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탄력성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설명을 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배송이 가지고 있는 탄력성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기업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배송을 해줄 수 있다. 심지어는 하루 만에 배송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아마존을 이용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다가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영국에 가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정말 아마존에 한번 발을 들이면 다른 그 웹사이트나 다른 상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매력을 주는 것이 이 쉬핑이거든요. 따라서 많은 고객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다. 이 쉬핑의 강점을 이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부분에서 우리가 쉬핑 엘라스티시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쉬핑의 탄력성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 쉬핑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와 뭐의 관계냐면요. 쉬핑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 배송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는가와 소비자의 디맨드, 즉 수요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소비자의 수요와 쉬핑 타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배송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로열티, 즉 충성도도 늘어나고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헌이는 또한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 중에 아마존 프레쉬가 있습니다. 식료품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앞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많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아마존 프레쉬가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마존 프레쉬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하고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슈퍼마켓이죠. 자, 슈퍼마켓에 들어가서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로서리, 즉 식료품을 들고 나오면 된다. 왜냐면 들어갈 때 나의 아이디가 다 찍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의 아이디에 내가 집어든 물품이, 식료품이 다 결제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마존 프레쉬에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로서리라는 것은 이제 식료품을 얘기하는데 식료품 쪽의 비즈니스가 온라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점령해야 할 그런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영역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식료품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출에서 가장 많은 지출 부분이 아무래도 식료품이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에서는 이 식료품 부분을 누가 점령하는가, 얼마나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매출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본다면 아마존의 프레시가 가지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굉장히 편리한 쇼핑의 이용성은요, 앞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흔이라는 전문가는 오버웨이트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매수할 거를 권유하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는 4,300이 나와 있습니다. 자, 4,300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주가에서 30%가 넘는 수익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직접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한 부분은 아마존은 이제 굵직굵직한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AWS, 즉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리고 광고 비즈니스만 보더라도 이미 시가총액이 다 나온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인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무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존의 광고 매출은 현재 유튜브를 이미 넘어섰고 성장세도 유튜브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쇼핑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쇼핑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이커머스를 보조해주는 수단으로 처음에는 나타났었는데 실제로는요, 이 쇼핑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매출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쇼핑은 사실 자체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루 안에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배송을 해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의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아마존 프레시라는 비즈니스 역시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지출하는 많은 부분 중에 커다란 부분이 이 식료품 부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식료품 부분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리테일 비즈니스의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 아마존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가치를 한번 간단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와 마이크를 아마존 페이지로 옮겼습니다. 지금 시킹 알파의 아마존 메인 페이지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일단 레이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은 이 5가지의 팩트를 종합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주는 점수죠. 자,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직까지 F학점입니다. 6개월 전에는 주가가 많이 횡보를 하면서 D-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F학점으로 다시 떨어진 상황이고요. 성장세는 C+, 그리고 수익률은 지금 A+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멘텀, 주가의 힘은 A-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이 좋았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치가 C+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5가지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퀀트 레이팅은 3.3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수치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SA 오토즈 레이팅으로 갑니다. 시킹 알파와 연결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인데요. 지난 30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총 19명의 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19명 중에 5명은 강력 매수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7명은 매수, 또 다른 7명은 보유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지금 주식 전문 블로거 중에 아마존을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지금 바이로 정리가 되고 3.89라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봐야겠죠.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51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는데요. 51명 중에 무려 37명이나 되는 전문가가 지금 스트롱 바이,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 의견을 주는 사람은 14명이고요. 자, 홀드, 셀, 스트롱 셀, 그러니까 보유를 해라, 아니면 팔아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은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 쪽으로 잠깐 넘어가죠. 자, 어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리비전 그레이드를 보면 C+라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지난 3개월 동안 아마존의 전망치, 예상치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준 전문가가 많이 있는데 총 42명이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42명 중에 29명의 전문가는요, 지금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그 미래에 어닝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명은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존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탭에 earnings estimate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요, annual이라는 버튼을 여기서 찾아서 눌러주시면, 그러면 밑에 쭉 여기 뜨게 됩니다. 2022년 말에, 그리고 2023년 말, 2024년, 5년, 6년, 7년 앞으로 한 5, 6년 동안 아마존의 EPS, earning per share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맞아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 $50도 되지 않는 EPS가 가까운 미래 한 5년 후에는 5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실적이 5배로 올라간다면, 그리고 아마존의 멀티플이 그대로 건재할 수만 있다면 주가 역시 5배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멀티플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배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 멀티플이 조금 감소하면서 EPS의 성장률을 조금 희석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F학점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당연합니다.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자, P/E 레이시오 갭으로 보시면 50.85배가 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아마존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무려 50배 이상 올라가 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아마존의 P/E 레이시오를 보시면 123배였거든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항상 아마존은 이제 신생 기업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최근까지도 100배 넘는 멀티플을 주어야만 살 수 있었던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50배 정도는 제가 볼 때 아마존의 성장성을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높은 주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PEG 레이시오는 낮게 형성이 되겠죠. PEG 레이시오는 PE 레이시오를 성장성으로 나눈 거잖아요. 성장률이 지금 이 50배보다 높기 때문에 0.93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아마존의 그 어닝 성장률은 50%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Price to Sales 레이시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3.55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순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닝에 비하면 멀티플이 굉장히 높은데요. 반면 매출에 비하면 지금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3.5만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는 3.1배 정도의 지금 멀티플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장세를 한번 봐야겠죠. 자, 매출의 성장세가 21.7%가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과거의 성장세보다는 약간 가라앉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30% 정도 매출이 성장하던 기업이 아마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둔화된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죠. 자, 그리고 다음에 12개월 동안은 20%가 되지 않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다행히 EPS의 성장률은 굉장히 좋죠. 54.94%라는 EPS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20.2%. 물론 이 수치 역시 과거 5년의 평균에 비하면 조금 감소한 수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3년에서 5년간 앞으로 평균적인 EPS의 성장률을 보니까 26.46이다. 따라서 성장세는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주춤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대신 수익률이 좀 올라가면 좋겠죠. A+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성장세를 증가하고 있는, 향상하고 있는 수익률이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평균이 39%였는데 42%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점점 더 향상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 가고자 하는 전략적인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익률이 좋은 부분에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WS라든지 광고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률이 올라간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반면에 넷인컴 마진은 7.10이 나옵니다. 과거 5년의 평균은 4.01이었기 때문에 현저히 나은 수치죠. 따라서 지금 아마존은 성장이 좀 둔화되는 대신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비즈니스 모델도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총이익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비용 관리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해내면서 순이익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턴 온 에퀴티도 굉장히 좋겠죠. 28.81%, 지난 5년의 평균은 22.35였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무려 28%가 넘어가는 ROE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리턴부터 보시면요.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파란색은 S&P 500이거든요. 따라서 S&P 500에 비해서 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원래는 비슷하게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S&P 500보다 현저히 좀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따라서 이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S&P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발생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토탈 레비뉴. 자,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랬다는 거고요. 넷인컴을 보시면 조금 더 그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가파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2020년부터 최근까지 그랬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팬데믹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다음은 PE 레이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 레이쇼가 원래 100 가까이 형성이 되는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 바로 아마존이었는데 최근 들어선 PE 레이쇼가 많이 감소를 했다. 따라서 역사적인 그 멀티플보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성장세가 좀 둔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PE 레이쇼가 줄어들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식의 개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애플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사주 매입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새롭게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주식의 개수를 늘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요. 아마존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한 2주 전 정도에 아마존이 주식 분할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마존 주식 분할 지금 사도 될까라는 영상을 공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테슬라라든지 애플의 과거 그 주식 분할 모습을 보면 주식 분할이 발표된 이후에 주식 분할이 사실상 일어나기 전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공유드렸던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2주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무려 16%가 올라간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주식 분할을 발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가가 탄력을 받기는 하는구나.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의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좀 주식시장의 모습이 좋으면서 탄력을 받은 면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월가의 목소리 아마존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요, 월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기업의 스토리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이 기업의 스토리 부분을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더불어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재 각 종목의 펀더멘탈까지 확인해보는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월가의 목소리는 진행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